자, 오늘은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짧게 먼저 Q&A 시간을 먼저 한번 갖고 시작을 할게요. Q&A 시간을. 지금 질문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먼저 질문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듣고 좀 다음 수순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야, 질문이 항상 얘기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그러면 못할 때는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지. 아는 게 많은 분들 질문이 더 많아. 어? 예. 예. 우리 마야사장님 질문 네, 해주세요. 여기 저랑 같이 일하시는 파트너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복용 방법, 예. 복용 방법을 제일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예. 그 부분 같아요.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심플하게 이해하시자고요. 이거 너무 매뉴얼화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제가 그 매뉴얼화 돼 있는 것도 지금 매뉴얼화 돼 있는 거 내용은 어떻게 되면요. 매뉴얼 돼 있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매뉴얼화 돼 있는 우리 섭취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섭취 방법. 자, 복용이란 말 쓰지 마세요. 복용이라는 약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한국에 음, 그런 게 철저해요. 미국도 아마 그 단어가 있을 텐데, 복용이라는 말은 그 말을 쓰면 그게 과대 광고예요. 약에 대해서 쓰는 말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섭취라는 말, 섭취. 섭취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섭취하는 방법이 매뉴얼화되어 있는 건 현재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명칭이 어떻게 되면,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명칭해 놨어요. 초간편 섭취 방법. 초간편 섭취 방법. 자, 이거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먹는 방법이 초간편 섭취 방법이에요. 명칭만 알고, 이 메뉴는 올려드리면 되니까. 초간편 섭취 방법.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복잡하지 않게 먹는 방법. 그 두 번째가 섭취 방법 플랜 A가 있고요. 섭취 방법 플랜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그걸 왜 플랜 A, 플랜 B로 했으면 이거는 효과를 좀 빨리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에요. 약간의 메가요법이 좀 들어간 약간의 자, 메가요법이라는 거는 권장 섭취량에서 2배, 5배, 최대 10배까지 먹는 게 메가요법이에요. 최대 음, 10배까지. 환자들은요, 그렇게 먹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플랜 A와 플랜 B는 그런 정도의 메가요법은 사실 아니고요. 권장 섭취량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권장 섭취량은 20대, 아주 건강한 20대가 하루에 이 정도는 먹어야 최소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게 권장 섭취량이에요. 그래서 권장 섭취량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갖고 있는데 권장 섭취량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개개인마다 적정 섭취량, 최적 섭취량은 달라질 수 있다. 개개인마다. 20대랑 70대랑 똑같이 먹는다고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겠죠. 다르다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적정 섭취량은 달라질 수가 있다. 적정 섭취량은. 그리고 섭취할 때 상한 섭취량이 있어요. 상한. 이 상한 섭취량 넘으면 안 돼요. 상한 섭취량. 그래서 권장 섭취량과 적정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이라는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개념. 자, 권장 섭취량, 적정 섭취량, 상한 섭취량. 상한 섭취량도 절대적이죠. 상한 섭취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권장 섭취량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적정 섭취량은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적정 섭취량 때문에 어떻게 먹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자 어쨌든 그러한 거에 대한 이 섭취량에 대한 걸 정확히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일단 저희 그룹의 매뉴얼화 돼 있는 거는 세 가지의 매뉴얼을 만들어 놨다. 매뉴얼이에요. 세 가지가 초간편 섭취 방법, 그리고 플랜 A, 플랜 B가 있다. 이 플랜 A와 플랜 B는 적정 섭취량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메가요법이 아니에요. 메가요법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하게 잡아주는 게 메가요법이고 그거는 어떤 전문가 상의 후에 먹는 방법이고 이 플랜 A와 플랜 B는 적정 섭취량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요, 한 2배 정도? 2배 정도, 섭취량을 좀 늘려놓은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두 가지인데, 플랜 A 같은 경우는 좀 저희 PM 제품을 조금 더, 그러니까 아주 그 예방 차원에서 정말 이 플랜 A 같은 경우는 권장 섭취량보다는 조금 더 먹는데, 보통 우리가 플랜 A 정도는 먹어야 돼요, 사실은. 플랜 A 정도는. 근데 플랜 B는 아주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빠른 효과. 사업자들은요, 처음에 일부러라도 플랜 B로 먹어야 돼요. 사업자들은. 왜? 왜 사업자들은 빠른 체험을 위한 섭취 방법이 플랜 B예요. 근데 사업자는 이 B를 처음에 권장하는 이유가, 10일 정도. 첫 섭취할 때 10일 정도는 플랜 B로 먹는 거를 권장을 해요, 저희가. 사업자들 얘기예요, 이 얘기는. 빠른 섭취를 위한 분. 왜 그러면 사업자는 빨리 자기가 체험을 해서 제품의 효과를 빨리 봐야 사업이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제품 체험이 있어야 내가 전달이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플랜 B예요. 그 세 가지 매뉴얼화 돼 있으니까 올려드리면 보면 돼요. 보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초간편 섭취 방법은 뭐냐? 이런 복잡한 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야, 너 그냥 초간편 섭취 방법을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시간이 좀 늦게 효과가 나올 뿐이야.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초간편 섭취 방법은 간단해요. 아침에는 아침 주스, 점심엔 점심 주스, 저녁엔 저녁 주스. 이게 끝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명 아침 주스가 뭡니까? 파워 칵테일. 액티베이트. 파워 칵테일. 일명 칵테일. 저의 아침 주스는 달라요. 저의 아침 주스는 저는 파워 칵테일에 제너레이션을 넣어서 액티바이저 3스푼을 넣어서 요즘 저는 갤릭비 2스푼까지 넣어서 먹어요. 저의 아침 주스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침 주스 그러면 파워 칵테일이에요. 무슨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냥 아침에 파워 칵테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파워 칵테일 한 번 먹어라. 이해하셨죠? 이거 마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점심에는 액티바이즈 한 두세 정도, 3시 정도에 액티바이즈 3스푼 또는 6스푼 먹어라. 액티바이즈 무조건 3스푼 또는 6스푼이에요. 액티바이즈는 3스푼 또는 6스푼 먹어라. 저녁이 뭐예요? 네가 일과 끝나면 너 몸 샤워하지 않냐? 네 몸속 샤워를 하는 거다. 리스토레이트를 저녁 때 샤워한다는 생각으로 리스토레이트를 먹어라. 네 몸속 샤워를 해라. 이게 끝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초간편 섭취 방법. 이해하셨죠? 네. 거기서 약간의 적정 섭취량을 고려해서 양을 조금 늘려서 횟수를 좀 늘린 게 플랜 A, 플랜 B.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거만 알면 되고, 그리고 주의사항은 파워 칵테일은 먹고 나서 물을 좀 더 마셔주는 게 좋다. 왜? 파워 칵테일의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이 부풀어 오를 수 있게 물을 좀 보충해주는 게 좋다. 좀 더 먹어주는 게 좋다. 리스토레이트는요, 자기 입맛에 따라 150에 먹든 200에 먹든 250 먹든 상관없어요. 자기 입에 가장 맛있는 맛으로 먹으면 돼. 액티바이저는요, 농도가 좀 중요해요. 액티바이저 너무 물을 많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액티바이저는 저는 항상 권장하는 게 커피잔 정도의 한 120에서 150 정도에 먹는 게 좋아요. 200도 많아요. 120에서 음. 150 정도 좀 진하게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3스푼이냐 6스푼이냐 그러한 차이만. 그리고 한 스푼씩 먹는 거 권장하지 않아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냥 차라리 한 스푼, 한 스푼, 한 스푼 세 번 먹는 것보다 세 스푼 한 번 먹는 게 나아요. 예. 요게 기본적인 섭취 방법에 대한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해사님 질문 손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제가 뷰티 콜라겐하고 C 네. 발란스를 섞어서 마셨어요. 다시 어떤 거요? 뷰티 콜라겐. 예, 예, 예. 예, 그리고 C 발란스. 음, 그거를 그냥 한 잔에다 같이 섞어서 마셨는데 이은희 마리아 사장님이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고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면 콜라겐은요,
네. 저희 PM 제품 중에 PM 제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섞어 먹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귀찮아서 그래. 다 따로따로 먹는 게 좋아요. 최소 그래요? 15분에서 30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최소가 15분에서 30분 간격을 두는 게 좋다. 원래는 따로따로 먹는 게 좋아요. 음, 생각해보세요. PM이 제품을 만들 때 섞어 먹을 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왜 그 섞어 먹어? 안 그래요? 네, 네. 우리가 편의상 섞어 먹는 것도 있는데, 섞어 먹어도 되는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2년 음, 동안 하면서 불량 지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제 유튜브 영상들 함부로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타 그룹에 하는 것도 스폰서가 검증해서 올려주는 자료를 받을 자가 없는데 불량 지식 굉장히 많거든요. 불량 지식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어, 제, 어, 자, 꼭 단독으로 먹어야 될 것만 알면 되잖아요. 네. 그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꼭 이게 가장 불량지식이 많았던 제품 중에 하나가 리스토레이트였습니다.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만큼은요, 반드시 단독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3분 이내로 먹어야 돼요. PM의 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3분 이내로 먹어야 돼요. 3분 이내. 왜 그럼 3분 이내에 대한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PM의 모든 액티바이저에 물 타놓고 오래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네. 액티바이저 맞죠? 네. 자, PM의 모든 제품들은 거의 3분 이내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PM 제품은 잘 섞어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섞어서. 그래서 섞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그 뭐 이렇게 믹스기 같은 거 있거든요. 그 돌리는 거? 그거 사가지고 넣어서 막 돌려서 먹어요. 쫙 돌리는 거. 아니면 어떤 분들은 뭐 계란 뭐 이런 거 할 때 넣어서 쫙 돌리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데 저 요즘에 이 텀블러가 밑에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음, 팔더라고. 그래서 PM 제품은 잘 섞어서 먹는 거기에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돼. 쫙 섞는 거에. 자, 근데 3분 이내에 먹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제품에다가 우리가 액상으로 먹을 수 있는 파우더인데 물에 타서 액상 형태로 먹는 건데 물을 붓는 순간부터 급격히 산화가 일어납니다. 급격히 산화가 일어난다는 게 자, 못을요. 그냥 상온에 못을 놔두고 하나 물에 담가놨어요. 어떤 게 빨리 녹슬어요? 물에 담근 거요. 그렇게 한게 팍 녹슬잖아요. 금방. 저희 제품에 물을 섞는 순간부터 산화가 일어난다고. 음, 산화. 그래서 저희 제품 3분 이내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거를 뭐 카페 형태로 막 오픈하신 분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진짜 안 좋아. 그 카페 안에서 샤인샤워 제품 판매하는 건 좋은데 맛보여주고 판매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그 커피처럼 시켜서 먹으면 우리가 카페에 커피 시킬 때 시켜놓고 3분 안에 먹는 사람 없잖아요. 두고두고 놓으면서 먹잖아요. 저희 제품 거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 처음에 카페식으로 오픈했던 분들이 있어요. 저희 제품 가지고 미네랄 주스, 뭐 콜라겐 주스 이렇게 파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절대 권장하지 않아요. 시음시키면서 제품을 사갖고 가게끔 하는 컨셉은 좋은데 그걸 차 같은 형태로 파는 거 아니죠. 왜? 3분 이내 넘어가면 이거 산화되기 때문에. 물 부었다고 3분 이내 먹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특히나 그 리스토레이트 같은 건 꼭 단독으로 먹어야 된다. 왜 그러면요. 리스토레이트는 어떤 제품이에요? 미네랄 해독 주스라고 하잖아요. 일명 미네랄 해독 주스. 우리 미네랄은 우리 몸의 3.5에 4% 가장 많은 양이 적은 영양소지만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미네랄이에요. 칼슘, 마그네슘 이런 모든 것들 미네랄이 미네랄이 내 몸에 없잖아요. 죽는 거예요. 미네랄이 부족하면요. 내 몸에 생체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생체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왜 나이를 먹으면 행동이 슬로우로 보이죠? 우리 젊은 사람들 봤을 때. 연세 있는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연세 있는 분들이 리스토레이트 드시잖아요? 몸에 전기가 흐른대. 그런 거 느끼는 분들 많아요. 연세 있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리스토레이트 먹었을 때 전기 흘리는 거 느껴요. 진짜 생체적인 느껴. 어떤 분들 처음에 리스토레이트 한 잔 딱 먹으면 머리가 빳빳하게 이렇게 스는 느낌이 난대요. 어떤 분들은. 그 이유가 전기가 확 흘러. 내 몸에서. 내 몸에 전도체가 있어요. 내 몸에 전도체가 다 미네랄은 금속이, 중금속도요. 미네랄도요. 좋은 미네랄이 있고 안 좋은 미네랄이 있어요. 안 좋은 미네랄이 비중이 4 이상인 것들이 그게 중금속이라고 하는 게 미네랄이에요. 그것도 미네랄이에요. 유산균도 우리가 균도요.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잖아요. 좋은 게 있고 네. 나쁜 게 있잖아요. 네. 항상 모든 거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좋은 게 나쁜 게 있더라고. 그런데 미네랄도 다 좋은 게 아니라 미네랄 중에서도 비중 4 이상의 중금속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죠. 맞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근데 우리 몸의 미네랄이 우리 몸의 생체 전기를 돌게 하는 거예요. 응? 근데 미네랄이 없으면 죽어요. 미네랄은 이거는 900여 가지의 질병에 관여하고 있는 게 미네랄이에요. 제가 올려드리는 미네랄 관련 자료에서 제가 내일 아침에 미라클 모닝 비전 스타트에 제가 올려주는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리스토레이트 관련 자료에 올릴 거거든요. 미네랄과 리스토레이트라는 제목으로 한국은 올렸기 때문에 먼저 하루 살기 때문에 미국이 뭘 올릴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보시면 미네랄 우리가 항상 저희 제품은 저도 2년 정도 이 PM 사업 하다 보니까 PM 제품을 이해하려면 영양학이든 생리학이든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사업을 잘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리스토레이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네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평소에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리스토레이트가 얼마나 차별화된 제품인지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모든 교육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미네랄은 900여 가지의 질병과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네랄만 저희가 이런 얘기해요. PM 제품 중에 돈이 없어 못 먹는다? 리스토레이트만큼은 꼭 권해줘요. 이거 하나하나 먹으라고. 왜? 리스토레이트가 가격도 좀 저렴하잖아요. 다른 제품에 네. 비해서. 네. 미네랄은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 제품이 가격을 싸게 책정한 거예요. 우리 PM에서. 기업의 철학이에요. 근데 그 미네랄만 보충해줘도요. 웬만한 질병 다 잡아요. 왜? 900여 가지의 질병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에 미네랄과 당뇨병, 미네랄 플러스 병명을 쓰세요. 미네랄과 당뇨병, 미네랄과 암, 미네랄과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잖아요. 다 걸려요. 하나와. 그럼 그 900여 가지 질병에 미네랄이 관여하고 있다니까. 미네랄 플러스 병명을 딱 치잖아요. 미네랄과 암, 미네랄과 당뇨병, 미네랄과 뭐 이런 식으로 쓰면요. 이제 무조건 걸려. 다 나와. 그러면 뭐예요? 미네랄이 900여 가지 질병에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900여 가지에. 그리고 실제 우리 몸의 생리작용에서 약 15만 가지의 생리작용에 관여하고 있는 게 미네랄입니다. 15만 가지 이상의 생리작용에 관여하고 있는 게 미네랄이고 직접적인 질병과 연관된 것도 900여 가지 질병에 연관되어 있다. 미네랄이. 그런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제품이 거기서도 필수 미네랄. 이거 미네랄이 종류가 엄청 많고 80여 가지 되거든요. 82종 정도 돼요. 미네랄이 종류가. 거기서 다량 미네랄이고 미량 미네랄이 있는데 다량은 최대 100mg 이상을 꼭 먹어줘야 되는 그런 미네랄들이 있고 100mg 이하로 미량 아주 작지만 그런 또 소량의 미네랄들이 있거든요. 미네랄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미네랄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몰리브덴인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아주 적은 양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미네랄 공부하면요 되게 진짜 미네랄이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이런 미네랄도 자 이런 미네랄 플러스 병명 참고로 무조건 리스토레이트 뭐 할 때 누구 권해주면 좋은가요? 이 질문하기 이전에 인터넷에 그분의 병명을 알고 미네랄 플러스 그분의 병명을 딱 치면 이제 딱 떠요. 그 이 리스토레이트 권해주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 이유가
자, 근데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가 왜 우리가 정말 이 미네랄 리스토레이트가 최고 제품이냐? 이 미네랄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인데 불구하고 몸에 흡수가 안 돼. 흡수하기 어려운 영양소 중에 하나가 미네랄이에요. 특히나 세포 안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낼 때 미네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세포 안에까지 미네랄이 들어가려면 마그네슘 없이는요 에너지를 못 내요. 에너지를 못 낸다고. 특히나 마그네슘, 비타민 B1, B2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ATP를 생성할 때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 비타민 B1, B2거든요. 이런 게 세포 안에서 이게 기전이 작동을 해야만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부족하면 세포 내에서 에너지 못 만든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세포 안에까지 미네랄이 들어가려면 미네랄이 어떻게 돼요? 이 세포막에 미네랄 이온 채널이 있어, 채널. 이온 채널인데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즉, 미네랄이 이온화되어 있지 않으면 세포 안에까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미네랄이 흡수되기 어려운 거예요. 기존의 모든 제품들은 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요. 염이라는 거는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분리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게 염이에요. 모든 제품들은. 근데 저희 제품이 리스토레이트가 왜 좋으냐? 물만 부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온화 된다고. 그래서 흡수율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리스토레이트예요. 리스토레이트. 특히나 미네랄 어떤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 미네랄 제품들은요. 어떤 분이 먹으면 치명적이에요. 어떤 분? 위산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미네랄 제품 잘못 먹으면 도리어 건강이 악화돼요. 척기 끼고. 싸구려 미네랄 같은 거 먹으면. 어? 싸구려 미네랄은 칼슘 같은 경우는 흡수가 안 돼요. 그걸 흡수를 잘 되게 만드는 게 뭐 콜로로이드형이라든가 단백질과 결합해서 흡수 좋게 만들어 놓은 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미네랄 제품, 칼슘 제품들을 내 몸에서 위산이 잘 나올 때는 위산이 그걸 깨가지고 이온화시키는 거예요. 미네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근데 위산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미네랄을 먹으면 흡수 못 시킨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 저희는 위산의 도움 없이도 이온화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리스토레이트고 그게 마이크로솔브 기술이고 흡수율을 높여놓은 게 우리 리스토레이트예요. 리스토레이트 하나만 가지고도 수많은 교육들과 필요한 교육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다 많이 빠졌는데 리스토레이트만큼은 단독으로 먹어야 된다. 왜? 양이온과 음이 분리가 됐는데 거기에 다른 걸 섞어버리잖아요? 그럼 기껏 위산의 도움 없이 의이온화 시킨 거를 딴 걸 집어넣으면 그 다시 0으로 바뀌어버려. 양이온 음이온이 합쳐져 버린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불량지식 중에 하나가 뭐였으면 갤린핏이 관절과 연골 건강에 너무 좋은 제품인데 이 제품의 단점이 뭐였냐? 지금까지 단점이 맛이 너무 없어. 다시다 우린 그런 맛이야. 어떤 분은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PN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 다 맛있는데 유일하게 맛이 없는 제품이 갤린핏이었어. 갤린핏. 그래 갤린핏을 맛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리스토레이트랑 섞어 먹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불량지식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리스토레이트와 갤린핏을 같이 먹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같이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섞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었어. 따로따로 같이 먹으란 말이었어. 왜? 리스토레이트도 칼슘과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제품이고 갤린핏도 뼈 건강에 그런 미네랄이 필요하잖아요. 칼슘 같은 게. 갤린핏은 황산 콘드로이친과 글루코사민, 즉 황산 콘드로이친이 뭐예요? 연골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 성분이 콘드로이친이라고. 연골의 성분이. 그래서 이 리스토레이트와 갤린핏 같이 먹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섞어 먹으라는 말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섞어 먹었다고. 그게 불량 지식이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먹으라는 얘기지 같이 먹어줘야 되는 제품인데
섞어 먹으란 말이 아닌데 그걸 잘못 이해해 섞어 먹고 그런 불량지식이 있었다는 거와 또 어떠한 팀들은 리스토레이트를 막 10분, 20분씩 아주 천천히 먹으라고 교육을 시킨 거야. 천천히 먹으라고. 아니에요. 3분 이내로 먹어야 돼요. 본사 이메일로 다 확인한 내용인데 그렇게 10분, 20분 동안 먹으라고 했던 팀들이 있었어. 잘못된 교육이에요. 잘못된 교육. 왜? 리스토레이트도 오래 두잖아요?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쎄 냄새가 나, 쎄. 녹슨 냄새가 난다니까 리스토레이트 오래 두고 먹으면? 예? 산화되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그런 블렌디시 난무하게 됐냐? 어떤 분들은요,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막 죽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가끔씩. 공복에 먹으면. 공복에 먹으면. 어?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여쭤볼게요. 어떤 분들은 리스토레이트를 먹으면 왜 막 속이 울렁거려 안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PM 제품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반응을 보면 그분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 리스토레이트를 먹고 울렁거리는 분들은 무조건 위산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위산. 평소에 위산 과다도 있는 분이고 위에서 산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리스토레이트를 먹고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위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분 소화 흡수에 문제가 많은 분이에요. 위도 안 좋고 장도 안 좋아.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근데 리스토레이트를 먹고 왜 그런 말이 왜 나오냐? 왜 나오냐? 리스토레이트는요. 약간 3.5, 4 정도, pH 3.5, 4 정도의 약간 산성이에요. 리스토레이트는. 거기 레몬도 들어가 있잖아요. 리스토레이트에. 네. 그 내 위에 내가 먹으면 자, 원래 우리 위는요. 위산은 pH 2 정도의 아주 강산성이거든요. 그런 강산성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위예요. 맞죠? 네. 그런데 pH 3.5, 4 정도의 그 정도의 산성도 내가 위가 아주 민감해서 위에 염증이 있고 궤양이 있는 분들은 리스토리스를 먹으면 그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위가 안 좋은 거지.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왜? 위에 pH가 낮은 게 들어왔으니까. 높다 그러나? pH가 1, 2에 높다. 낮죠? 그런 낮은 게 들어오니까 위에서 위상 바다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위상 과자일 때 그 속쓰리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증세가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은 먼저 위부터 이 관리가 되기 전까지는 위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그런 분은 부득이하게 공복에 먹게 하지 말고 식사 후에 식후 30분 후에 리스토레이트를 먹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좀 덜해요. 우리가 약 같은 거 먹으면 식후에 먹는 약들 있죠. 식후에. 약도 식전에 먹는 약이 있고 식후에 먹는 약이 있잖아요. 식후에 있는 약들은 독한 약들이 많아요. 위에 부담을 준다고. 그리고 꼭 그런 약들은 뭐가 같이 처방돼 있어요? 위장 보호제와 소화제가 같이 들어가 있어. 식후에 먹는 약들의 특징들이 그래요. 식후에 먹는. 왜? 자, 그런데 식후에 먹는 이유가, 물론 식후에 먹는 이유가 식후에 먹을 더 흡수율이 높은 약들도 있어요. 근데 식후에 먹으면 위가 좀 이렇게 음식물들 때문에 위가 좀 보호가 돼요. 그래서 그때 리스토레이트를 30분, 식후 30분에 먹으면 리스토레이트 그 위상가다 증세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부득이하게 식후 30분 후에 리스토레이트 먹게끔 바꿔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리스토레이트 하나만으로도 그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저희 제품들의 장점이 뭐냐면 제품 딱 먹었을 때 그분의 반응을 보고 그분의 건강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때로는요, 리스토레이트 먹고요. 어떤 분은요, 혈변을 부시는 분도 있어요. 혈변. 혈변. 그런 분들은 리스토레이트 먹고 나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빨리 대장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시키세요. 그런 분들 특징이 용종들이 많아요, 대장에.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먹고 용종이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혈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하나만으로 건강 체크 가능하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리스토레이트 단독으로 무조건 먹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콜라겐, 이렇게 콜라겐 얘기하면 엄청 길어져요. 먹어야 되는. 근데 결론만 말씀드려요. 콜라겐 단독으로 먹는 거를 추천합니다. 물론 콜라겐에 액티바이를 좀 섞어서 먹는 분도 있고 제수추 좀 섞어 먹을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는 나쁘진 않아요. 제수추나 액티바이 정도는. 그런데 콜라겐은 웬만하면 그것도 단독으로 드세요. 단독으로. 단독으로. 특히 저희 뷰티 콜라겐은 초점이요. 피부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콜라겐이에요. 우리 몸의 장기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혈관 쪽. 혈관에서도 모세혈관 쪽은요, 거의 80%, 90%가 콜라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혈관 같은 경우가. 혈관 있잖아요. 혈관을 감싸고 있는 게 콜라겐이, 모세혈관 쪽은 거의 80%, 90%가 콜라겐이에요. 그런데 PC 콜라겐은 백날 먹어도요, 혈관의 콜라겐은 못 잡아줘요.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 PC 콜라겐은. 콜라겐도 나중에 공부하시면 1형, 2형, 3형, 한 20여 가지의 타입이 있습니다. 저희는 1형과 3형, 이 3형이 혈관의 콜라겐을 채워주는 콜라겐이에요. 저희 제품은 이런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뷰티 콜라겐이에요. 1형이 피부예요. 1형이 피부. 1형. 근데 PC 콜라겐은, 잘못 말했나? 여기 갑자기 헷갈리네. 1형과 2형이 PC 콜라겐이고, 1형과 3형이 혈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동물성 콜라겐이 1형과 3형이고요. 그리고 PC 콜라겐 1형과 2형이에요. 1형은 공통돼요. 피부는. 근데 지금 말씀드린 PC 콜라겐 백날 먹어도 혈관 건강 좋아지지 않는다. 콜라겐의 쓰임새들이 있지만 이 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콜라겐 제품이 펩타이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건 1형과 3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PT 콜라겐은 62%가 나머지가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원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료들이.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B7, 그리고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콜라겐에. 이유가 뭐냐면 그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원료들을 집어넣어서 내 몸에서 필요한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놓은 제품이 저희 뷰티 콜라겐이에요. 그 콜라겐은 100%가 다 콜라겐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8%는 펩타이드 형태로 들어가 있고 이 한 명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62%도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합성에 필요한 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PC 콜라겐. 그래서 나머지 1형부터 20형이 있다 했잖아. 필요한 모든 콜라겐들이 타입별이 다 될 수 있게끔 만든 뷰티 콜라겐이고, 콜라겐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세요. 콜라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우리 뷰티 콜라겐 얼마나 잘 만든 제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뷰티 콜라겐은 처음에 화장품과 이게 커플로 나왔던 제품이에요. 원래는. 화장품과 저희 PM의 화장품과 콜라겐을 같이 붙어가야 돼요. 같이. 뷰티 콜라겐은 보시면 활성산소도 잡아주면서 우리 피부에 또 적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항산화 그러한 성분이 피부의 노화도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그리고 혈관 건강부터 이런 장기들 이런 속이 좋아야 피부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뷰티 콜라겐은 꼭 화장품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콜라겐이 같이 끼어 들어가는 제품이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콜라겐 따로 드시라는 것도 콜라겐 따로 드시라는 이유 특히나 콜라겐은 파워 칵테일과는 절대 섞어 먹으면 안 돼요. 어떤 팀이 잘못된 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섞어 먹으면 안 돼요. 콜라겐 따로 먹으라고. 액티바이즈 제수 종류 상관이 없는데 뭐 굳이 섞어 먹을 필요 뭐 있어요. 콜라겐 따로 드시라고. 근데 파워 칵테일하고 정말 섞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 파워 칵테일 안에는 5가지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효소. 아밀라제, 리파제, 락타제, 프로테아제, 그리고 또 하나 있거든요. 그런 효소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콜라겐도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프로테아제가 들어가면요. 그게
다시 이게 분해돼 버린다니까. 펩타이드 형태가 다시 안에 바뀌어 버린다니까. 어? 그럼 왜 콜라겐 먹을 이유가, 우리 콜라겐에 저게 펩타이드 형태로 바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와 이게 원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콜라겐은 다시 섞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꼭 섞어 먹지 말아야 될 제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리스토레이터, 콜라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으면 방금 시밸런스. 시밸런스는 꼭 단독으로 먹어야 돼요. 시밸런스는 왜 시밸런스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냐? 시밸런스는 시밸런스 이름만 알아도 시밸런스가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잖아요. C 밸런스가 뭐냐? C가 뭐예요? 카본드레이트.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C 밸런스 C가. 탄수화물 우리가 굉장히 지금 무서워하잖아요, 다들. C 밸런스. 탄수화물의 밸런스 잡아준다는 거예요, 제품이. 탄수화물이 탄수화물이 아밀라제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죠. 포도당으로. 그러니까 포도당이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으면 뭐예요? 그 당뇨잖아요, 당뇨. 시밸런스가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지금 자, 시밸런스는 탄수화물을 밸런스 잡아주는 제품이다. 즉 포도당을 자, 특히나 이 시밸런스는 어떤 분들에게 당뇨 환자들부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인슐린 저항성. 이거 일반인들도 많이 있어요. 과식을 하거나 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는 분들이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내 몸에 인슐린이 나와도 그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서 에너지 원으로 쓰여야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인슐린이 있어야만, 인슐린이 효소예요. 인슐린이 있어야만 포도당이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 원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거는 인슐린이 나오는데도 포도당이 세포를 못 들어가. 그게 소아 당뇨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에는 시베러스가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시베러스 드시면 그러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서 에너지를 쓰일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줘요. 그 제품이. 도움을 준다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몸의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에서 쓰이지가 않으면 남아도는 포도당은 먼저 간에 저장이 되고 근육에 저장이 되고 근데 그것도 넘쳐버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중성지방으로 바뀌어버려요. 포도당이. 그래서 내가 살이 찐다고. 그런데 그 포도당이 남아돌지 않고 잘 쓰일 수 있게끔 에너지 쓰일 수 있게끔 해주면 내가 살이 좀 안 찌는 체질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밸런스가 그런데 다이어트에도 꼭 필요한 제품이 시밸런스예요. 사실은. 당뇨 환자만이 아니라 당뇨 환자 중에서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높다. 근데 인슐린이 안 나오는 분들은 다른 문제예요. 시밸런스와. 시밸런스는 탄수화물 밸런스 잡아주는 제품이다. 즉 포도당의 밸런스 잡아주는 제품이다. 포도당이 내면 잘 쓰일 수 있게끔 해주는 제품이다. 당뇨 환자 당뇨 낮게 해준 제품이 아니에요. 응? 근데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은 베타세포, 즉 췌장의 문제잖아요. 그것도 다른 접근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시밸런스도 꼭 단독으로 먹어야 되고 식사하기 전에 30분 전부터 아니면 최소 15분 전부터 저는 시밸런스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은 내가 어떤 메뉴를 골랐다라면 시밸런스를 먼저 먹고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 먹는 것도 분식 좋아하거든요. 제가 시밸런스를 많이 먹는 이유가 분식을 좋아하는 분들, 밀가루 음식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 많은 식단들을 많이 드시는 분, 빵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시밸런스를 상비 약처럼 갖고 다니면서 먹어주시면 그러한 탄수화물 밸런스를 좀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시밸런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아요. 야, 너 탄수화물 걱정하지 말고 먹으려면 좀 더 너한테 몸에 할 때 시밸런스를 식사 전에 먹어주면 좋다. 식사 후에 먹는 거 식사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어스를 먹어주면서 당뇨 환자는 꼭 리스토레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베리어스만이 아니라. 예전에 시베리어스 출시되기 전에는 왜 당뇨 그런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은 리스토레이트를 메가요법으로 하루에 3포 이상씩 먹게 했어요. 3포 이상씩. 리스토레이트를. 리스토레이트의 어떠한 것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제품을 권해줬냐? 크롬이라고 하는 부분, 크롬. 크롬이라는 미네랄이에요. 크롬. 그 크롬이 인슐린 저항성에 관여하고 있는 미네랄이 크롬이에요. 그런 크롬. 근데 크롬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크롬이 작용을 하는데 적정 비율로 그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또 무식하신 분들이 크롬을 많이 먹으면 뭐 당뇨에 도움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우리 PM에 특허 등록돼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영양소들의 서로 상호 방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레시피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조하는 부분에서 PM의 특허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롬의 양도 다른 영양소와 적절하게 이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비밀이죠. PM에.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 설탕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넣을 때 이제 넣어보면서 내가 요리를 많이 해본 사람들 딱딱 알잖아요. 그 비율을. 근데 이러한 비율을 맞추는 게 사실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넣었다 뺐다 해봐야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PM이 20년 이상의 그러한 기술이 쌓여서 영양소들끼리의 서로 상호 방해작용 없이 만든 게 PM의 제품 중에 또 차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PM 제품의 이 NTC 특허 내용 중에는 이게 있어요. NTC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희 제품들은요. 아유르베다의 약초 조제법으로 제품을 만든 거예요. 약초 조제법으로. 아유르베다 인도의 전통의학.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조제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리소프션 부스터, 즉 흡수 촉진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번에 한국에 내셔널 콩그레스를 하면서 뉴 액티바이즈 출시가 됐거든요. 이번 뉴 액티바이즈는 생강과 강황과 녹차 추출물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리스토레이트는 색깔이 달라요. 약간의 노란빛이 나요. 노란빛. 강황 성분이 들어가면서 약간 노란빛이 납니다. 분홍빛이 아니에요. 새로 나온 뉴 리스토레이트는. 흡수율을 더욱더 극대화시킨 액티바이저가 출시가 됐어요. 지금 한국에서. 그래서 그게 강황과 녹차와 지금 말씀드린 그 생강 추출물이 들어가면서 그런 영양소의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리소프션 부스터, 즉 흡수 촉진제 역할을 하는 RB라는 게 추가되면서 요번에 그 한국에서 내셔널 콩그레스 진행할 때 실험 자료도 다 공개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회비라서 공개 안 하는데 써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적용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에 그런 과대광고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품보다 두세 배 정도 더 흡수율이 더 높아졌어요. 더. 일반 제품과 게임이 안 돼요. 흡수율이. 똑같은 비타민 B군도 다른 제품은 타블렛 백날 먹어도 실제 해보세요. 일반 시중에 팔고 있는 비타민 B군 타블렛 사가지고 몇십 알 먹어도요.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흡수가 안 되니까. 나이아신은 100mg 정도가 내 몸에 흡수가 되면 나이아신 플러스 현상. 내가 붉어지고 가렵고 하는 증세가 나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다른 비타민 B군 타블렛을 백날 먹어도 안 나와. 왜? 흡수가 안 되니까. 저희 액티바이즈는 흡수가 되기 때문에 딱 적절하게 6스푼 먹으면 무조건 나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 액티바이즈 마찬가지죠. 액티바이저를 딱 먹였는데 6스푼을 먹였는데 안 나온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모세혈관 꽉꽉 막혀 있는 분들. 진짜 안 좋은 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살짝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금방 없어지는 게. 근데 간혹 약을 오랫동안 먹었던 사람들, 장복하신 분들은 리트트 먹고 뒤집히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뒤집히게.
그 위가 진짜 안 좋은 분들은요, 바로 화장실 갑니다. 액티바이저 먹고. 미리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위가 진짜 안 좋고 장이 안 좋으신 분이 액티바이저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갑니다. 위가 막 아프면서. 그 액티바이저 하나만으로 그분의 몸 상태 알 수 있어요. 바로 화장실 가요. 응? 그리고 액티바이저 먹었는데 살짝 나오는 게 맞는데 사실 나는 없어지는 건 건강한 거야. 단지 건강한데 혈중에 비타민 B의 농도가 좀 부족한 거예요. 농도가 충분하면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요. 처음 먹는 분은 나와주는 게 맞아요. 액티바 처음 먹는 분은. 처음 먹는 분. 그런데 너무 심하게 나온다? 그분은 물어보면 10중 8구 약을 오랫동안 먹으신 분들. 고지혈증약, 당뇨가 오래 드신 분은 막 뒤집히게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다. 근데 아예 안 나오는 분은요, 모세혈관이 막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게 뭐냐? 하나가 보면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식후에 먹으면 안 나와요. 6스푼 먹어도. 그럼 딱 물어보면 돼요. 사장님 혹시 식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근데 3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온다? 그건 모세혈관이 막혀 있는 분이고, 많이 막혀 있는 분이고,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그때는 대사 효소로 쓰인 게 아니라 액티바이즈가 소화 효소로 쓰여버려. 소화 효소로. 우리 액티바이저 가끔씩은요, 고기 먹은 다음에 액티바이저 먹어주면 좋아요. 그때는 이런 대사 효소로 쓰이기보다 소화 효소로서 특히나 그 고기 먹었을 때 안 좋은 게 아미노산이 그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독성 아미노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고기가 왜 안 좋냐? 고기는요, 독성 아미노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대사 과정에서 그게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면서 악성 아미노산 바뀌거든요. 그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잡아주는 게 비타민 B에서도 삼총사, 비타민 B6, 비타민 9, 비타민 12, 이 세 가지가 비타민 삼총사, 이 세 가지가 내 몸에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악성 아미노산을 잡아주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액티바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성 아미노산인 호모시스테인을 낮춰주는 게 이런 액티바이 역할 중에 또 하나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가끔은 고기 먹고 나서 액티바이즈 먹어주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기름기가 많은 걸 드셨을 때는 전 소고기 먹으면 액티바이저 먹고요. 돼지고기 먹으면 리스토레이트 먹어요. 리스토레이트는 지방을 빼주는 거에 또 탁월하잖아요. 그런 고기, 돼지고기 기름 많은 거 많이 기름기 많은 거 먹을 때 리스토레이트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고기 같은 단백질을 좀 많이 먹었다 싶을 때는 액티바이저 먹어주는 게 좋고. 둘 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 차별화 둔다면 그렇게 식후에 관리하는 제품으로도 그렇게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호모시스테인,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예요? 호모시스테인이 무엇인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할 거 많아요. 전문가 되려면. 미네랄도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단백질 또 호모시스테인이 뭔지 알아야 돼요. 호모시스테인. 실제 동맥경화의 진짜 주범은 나쁜 놈은 호모시스테인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주범이 아니에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혈관에 상처를 내서 그 상처를 메꿔줄 때 LDL 콜레스테롤로 메꿔주는 거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주범이 아니다. 그거는 사실은 화이자가 화이자가 그러한 제품들을 개발하면서 약을 개발하면서 우리 모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약을 개발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얘기지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고요. 근데 콜레스테롤의 주범이 아니라 주범은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독성 아미노산이 혈관에 상처를 낸다. 그 상처를 메꿔주는 게 콜레스테롤 중에 LDL 콜레스테롤이에요. 너무 콜레스테롤 과하게 진짜 중요한 거는 LDL, HDL 콜레스테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중성지방이 내 몸에 중성지방이 많은 게 건강에 되게 안 좋아요. 중성지방은 식생활만 조금 바꾸면 운동을 좀 병행하면요 다 잡을 수 있어요. 솔직히 고지혈증은. 근데 고지혈증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액티바이저를 좀 메가요법으로 드시면서 저희 제품 기초 3종을 드시면서 운동과 식이요법만 좀 조절하면
다 잡혀요. 다 잡혀요, 솔직히. 실제 액티바이즈, 거기에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화이자 리피트라고 하는 이런 고지혈증 약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30년간 고지혈증 치료제로 쓰였던 게, 병원에 쓰였던 게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비타민 B3입니다. 근데 그게 약이 개발되면서 자체 감춘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액티바이즈의 나이아신, 즉 비타민 B3, 그 플러스 현상이 내 혈액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어떤 분은 붉어지면서 아주 간질간질, 너무 간지러워 죽으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은 혈액에 어혈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혈. 그 어혈이 나노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간질간질. 어떤 그런 어혈이 많은 분들이 스멀스멀병이라고 막 간지러운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참 힘든 호전 반응을 좀 겪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 있다. 예, 말씀하세요. 아, 잠깐만. 예, 예, 제가 음소 해제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아들 친구가 왔는데 제가 예, 액티바이저를 타서 줬어요. 음, 그래서 한 4스푼 정도 타서 줬거든요. 예, 근데 막 걔는 다른 현상은 안 나타나는데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왜 네. 그러냐? 네, 심장 쪽에 들어가는 모세혈관들이 뚫리면서 네. 갑자기 혈류량이 증가를 해요. 심장 쪽으로. 음, 맞죠? 그런 분들은 심장이 좀 안 좋은 분들이야.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심장이 좀 안 좋은 분들이에요. 심장. 그러면 뮤노겐을 또 권해야 자, 되나요? 그럴 때는, 야, 너 심장이 좀 안 좋지. 항상 호전반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너 심장이 좀 안 좋지 않니? 심장이? 음, 액티바이를 먹고 간혹 너처럼 그 반응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왜 그러면 모세혈관이 뚫리면서 심장으로 유입되는 피가 네가 혈류량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이게 갑자기 심장에 피가 막 오니까 이게 얘가 이 정신 못 차리는 거다. 그러면 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바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분들만 액티바이저 양을 조금 줄여서 먹게끔 해주면 좋아요. 그런 분들은. 아, 그런 분들만, 그런 분들만 어쩔 수 없이 액티바이저를 한 스푼 한 스푼씩 먹게끔 해주세요. 그런 분들만. 그런 분들.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지 아시겠죠? 좀 너무 네. 민감하게 나온다 그럴 때 양을 줄여주면 돼. 음,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오면요, 두 가지예요. 양을 조금 줄여주든가, 아니면 좀 물을 많이 먹어주든가, 나이아신 플러시아에서 심하게 나오는 분들은요, 리트레이트를 주면요, 물을 좀 먹어주고 리트레이트를 또 먹여주면 가라앉아요. 음. 무슨 얘기 하셨죠? 네, 이런 근데 식으로.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니까 예, 저는 뮤노겐을 더 처방이 아니지. 당연하죠. 그렇게 얘기해서 더 액티바이저 양을 좀 권해줘야 되지 않나. 줄여주면서, 네, 액티바이저로 그분의 어떤 몸 상태 체크가 된 거잖아, 지금. 그러면, 야, 네, 너는 기초 3종을 먹으면서 액티바이저 양을 좀 줄여주면서, 넌 뮤노겐 무조건 먹어야겠다. 무조건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분들은요, 코엔자임 큐텐도 먹어야 돼요. 아, 왜? 코엔자임 큐텐이 우리 몸의 장기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코엔자임 큐텐의 역할이에요. 음, 장기들, 어? 네, 오장 육부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코엔자임 큐텐이에요. 근데 코엔자임 큐텐이 심장에 특히나, 심장에 약한 분들한테 코엔자임 큐텐이 꼭 필요합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사실은 뮤노겐만이 아니라, 뮤노겐은 혈관 쪽에 초점 뒀다라면 이제 심장이 좀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심장과 혈관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좀 건강하게 하려면 코엔자임 큐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죠. 더 네. 좋은 오메가3까지 드시면 좋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코엔자임 큐텐 오메가3인데 그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어요? 듀오. 음? 듀오라는 제품이 코엔자임 큐텐 오메가3 복합 제품이에요. 듀오가. 네, 민호겐과 듀오라는 제품을 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건 문제 또 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제너레이션을 추가시켜주면 좋죠. 경제 여유가 제니레이션 있다라면. 이 여유가 있다라면. 네, 경제에 여유 있는 분들은 제너레이션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좀 여유가 없다? 그러면은 듀오 먹고. 듀오도 힘들다? 그러면 호연님 슈타만 먹고.
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다 먹으면 좋아요. 그쵸. 돈이 문제인 거지. 맞아요. 안 그래요?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껴 먹지 않아 우리 PM 제품님의 진짜 아껴 먹지 말아야 되는 제품 두 가지. 이거 아끼지 말고 먹어라. 뭡니까? 액티바이즈와 액티바이자. 콜라겐은 뷰티 콜라겐은 아끼지 말고 먹어 드세요. 아, 콜라겐은요 그래요? 함량이 중요해요.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콜라겐을 하루에 3스푼 6.5g 6.5g이에요. 3스푼이 3스푼 건장으로 먹는 사람과 2배로 먹는 사람과 4배로 먹는 사람 다릅니다.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한때 한국에서는 뷰티 콜라 가지고 이 뭐라 그러죠 이거 V라인 그러니까 이 네. 돌려깎기 턱 돌려깎기라는 말이 유행했었어요. 돌려깎기였다고. 무슨 말이면 콜라겐을 4배로 먹으면 한 달 만에 이게 턱이 이렇게 V라인이 돼요. 진짜. 진짜요? 이게 확 올라가니까. 오.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근데 4배로 먹어. 4배로 먹어, 그 사람들은. 할 때 3스푼이 아니라 4스푼씩 먹어. 12스푼씩 먹은 거야. 6스푼씩 하루에 2번씩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 음. 근데 콜라겐만큼 빨리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 제품이 또 없어, 보면. 외모적인 게 바뀌어버리니까. 어? 그냥 아껴 먹지 말아야 되는. 한 12스푼, 거기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콜라겐은 아껴 먹지 말아야 되는 제품. 돈만 있으면 막 퍼먹으면 좋아, 솔직히. 액티바이저도 30스푼 이상까지는, 상한선 30스푼이거든요. 그 이하에서는요, 아끼지 말고 먹으면 좋아요. 특히나 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막 운동하다가 인대 확 삐어가지고 막 이렇게 퉁퉁 붓는 분들 있죠, 인대. 네, 네. 인대 늘어났거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네. 순간에 콜라겐을 계속 먹으면 아. 며칠 만에 좋아집니다. 진짜로. 오. 근데 며칠 있다 먹으면 효과 없어요. 굿 삐어가지고 뉴스. 막 퉁퉁 부을 때, 그거 유튜브에도 영상 많아요, 그거는. 3일 네. 만에 막 좋아졌다는 거. 그렇군요. 콜라겐은 응급처치로 알고 계시면 삐었을 때, 삐어가지고 막 퉁퉁 부었을 때, 그때 막 콜라겐을 됐다 부으면요. 엄청 좋아져요. 어? 그러면 이렇게 팔목 같은 데 이런 데 인대가 늘어나서 아프거나 이럴 때도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럴 땐 또 달라요. 약간 신경, 이제 삐끗해가지고 막 아픈 분들 있죠. 막 네. 감오거나. 그때는 액티바이저 아끼지 말고 먹으면 좋아요. 신경 청소를 해줍니다. 액티바이저가. 제가 액티바이저와 요번에 머리가 계속 아파서 CT를 찍었는데 뇌에 종양이 있나 하고 다행히 없더라고. 근데 결국 제가 머리가 아팠던 이유가 제가 자세가 이 맨날 강의할 때 꾸부정하게 앉아있고 이러다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게 근육 쪽에 이 담이 비슷하게 와가지고 이 머리가 아팠던 거더라고 보니까. 제가 네. 이거를 액티바이저 며칠 동안 내가 메가요법으로 액티바이저 메가요법 어떻게 먹었냐 6스푼씩 5번 먹었어요 하루에. 6스푼 5번 먹었다고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이 네. 메가요법 먹는 방법인데 메가요법은 6스푼 드실 때도 한 번에 한 스푼 먹으면 안 돼요. 6스푼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6스푼씩 몇 번 나눠서 먹는 건데 제가 하루 먹고 이렇게 운동을 스트레칭 계속 했더니 싹 사라지더라고. 이게 담 같은 게. 어? 액티바이저는 신경이 삐끗했을 때 허리 디스크 비슷하게 삐끗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네. 액티바이저를 메가요법을 먹어주면 진짜 거짓말처럼 사라져요. 어? 6스푼을 3번 정도 먹든가, 6스푼을 3번 정도 먹던가, 네, 네. 5번까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혹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디스크도 역시, 갤링핏, 그리고, 비트 콜라겐 들어가야죠. 액티바이저는. 아유, 기초 3종은 항상 기본이에요, 기초 3종은. 기초 3종 또는 4종. 네. 기초 3종 또는 4종은 기본이다. 기초 어. 3종과 4종. 우리가 얘기할 때는 기초 네. 3종은 기본이라니까요, 일단. 네, 네. 아무리 콜라겐과 뭐 이런 게 필요해도요, 기초 3종, 이거 안 먹더라도 기초 3종 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매니저 패키지나 이 모든 것들이 기초 3종 위주 제품 주는 이유가 우린 무조건 기초 3종이 먼저 기본이야. 그게 기본이라고. 어? 그게 기초 3종 또는 4종을 우리는 아예 하나의 세트로 우린 아예 얘기를 해요. 기초 4종을 드시면 기초 4종을 얘기를 한다고. 4종을
기초 4종을 먹으면 그 하나의 솔루션 같은 제품이다. 솔루션이 뭐예요? 약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어? 근데 솔루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솔루션 같은 제품이 기초 4종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포에버 건강 솔루션이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포에버 건강 솔루션. 포에버 건강 솔루션이 뭔지 아세요? 기초 4종이고요. 이 기초 4종만 먹으면, 제대로 먹으면 우리 몸에 80% 정도의 건강 관련된 80%는 커버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종은 내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 저희 PM의 기초 4종이에요. 기초 4종. 우리 몸에 이 말이 이 말이에요. 병을 고치려고 약을 먹으면 병을 못 고쳐요. 내 몸을 고치면 병은 저절로 나아요. 이 멘트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럼 내 몸을 고친다는 게 고칠 때 필요한 제품이 뭐예요? 그게 기초 제품. 기초 4종. 그 4종 먹으면 내 몸을 고치는 제품이야. 어떻게 고치냐? 내 몸을 좋게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면 나의 자연 치유력이 발동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이야. 내 몸이 안 좋으면요, 자연 치유력이 발휘를 해서 못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강하려고 내가 추우면 떨리고 더우면 땀이 나고 다 항상성이에요. 몸을 건강하려. 근데 그게 항상 깨져버리는 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